저는 지금 인도의 통신시장이 지금 한국에 있다라 되게 비싸다고 봐요. 정말로.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오렌지색으로 약간 타원형으로 한 게 이제 신세계의 200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주가입니다. 오, 이때가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전통 재래시장만 있다가 이마트 1호점이 오픈을 하면서 이제 이 할인점, 기업형 유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기업형 유통이 확 올라오면서 이제 이마트 같은 이런 기업형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왜냐면 성장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인도의 유통시장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거를 릴라이언스가 지금 인도에서 1위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릴라이언스는 지금 한국의 90년대, 2000년대의 SK텔레콤, 신세계, SO일, 롯데케미칼을 다 가지고 네. 다 가지고 있다라고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내가 90년대로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떤 주식을 살까라고 이제 막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유통이나 이런 텔레콤 주식을 샀을 것 같아요. 릴라이언스 같은 건 사실은 굉장히 구경제에 그렇죠. 딱 중심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인도는 저는 아직까지 국영제의 성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성장을 많이 하는 국영제 쪽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경영진이 우수한 이런 회사를 집중 투자를 해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요즘은 뭐 다 아시죠? 3프로TV 앱으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3프로TV의 좋은 컨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는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또 찾아뵀는데 오늘은 두 분 한꺼번에 모시겠습니다. 저희 3프로TV의 주말 프로그램, 고정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요즘에 강성현 교수님이 하시는 인도 얘기잖아요. 근데 인도 현지에서 지금 막 날아오신 분을 한번 모실 거고요. 그리고 인도 기업들에 대한 리서치로는 한국 최고봉인 애널리스트 한 분을 같이 모셔서 인도의 경제, 금융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얘기를 심층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미래에셋의 인도 법인장님을 모셨는데 유지상 법인장님이 나오셨고요. 여러분 뭐 낯이 익은 분이시죠. 미래에셋 리서치의 정우창 수석연구위원 함께 보시죠.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법인장님. 네. 거기는 좀 덥지 않아요? 네. 인도는? 낮에는 30도가 넘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좀 어떠실지 모르겠네. 네, 공항에서 마이너스 7도에 내려가지고요. 네. 예, 오한이 날 정도로 너무 춥고 지금까지 좀 적응이 안 되고 있고 예, 빨갛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인도에 몇 년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8년 반 그 있었습니다. 9년 있었네요, 거의. 네. 처음 6년 반은 이제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작년 1월부터 증권사를 맡아서 하고 네. 그러니까 미래에셋 증권 네. 인도 법인장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미래에셋 증권이 인도에서 뭘 하지? 살짝 그 얘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미래에셋 증권 오픈한 지 5년 됐고요. 이제 IB도 하고 있고 이제 법인 영업도 하고 있고요. 지난 4월부터 온라인 그 투자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MTS로 모바일 트레이딩을 하고 투자자들. 있고요. 그래서 4월 11일 날 시작했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10만 계좌를 돌파할 겁니다. 와. 그게 이제 인도 주식시장 역사장 중에 가장 빠른 속도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서 빨리 예. 이제 달성이 되면은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그래서 종합증권사로 지금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우리 있습니다. 정우창 팀장님은 뭐 3프로TV 글로벌이나 뭐 정시간에 많이 나오셨는데 맞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주 초기에 룰루레몬 소개해 주셔서 예. 빅히트를 치셨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글로벌 소비재 쪽을 예. 최근 한 2, 3년간은 좀 열심히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네. 우리 3프로TV 시청자분들 인사를 드렸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세계 최초로 저희 미래에셋 증권에서 예.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예. 지금까지는 이제 인도에 관심이 많지만 투자를 하려면 예. 필수 펀드나 이런 거 간접 투자밖에 안 그렇죠. 됐었는데 이제 개별 주식 투자가 가능할 날이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서 제가 인도를 좀 분석해보고 싶다. 네. 예, 라고 해서 손을 이제 펴셨네요. 글로벌 소비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도까지 제가 좀 분석을 할 기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오늘은 사실 제가 11월 초에 예. 저희 우리 인도 현지 법인에 또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센터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같이 이제 인도 우량 회사를 탐방을 하고 나서 전 굉장히 놀랐던 점이 되게 많아서 이런 예. 놀랐던 점 위주로 그래요.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되게 좋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뭐 인도 콘텐츠를 이렇게 경제 혹은 투자의 관점에서 하기도 쉽지 않은데 현직 인도 법인장 7년 그죠?
7년 동안 인도에서 비즈니스한 법인장님을 모시고 그리고 인도 현지를 쭉 탐방하신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는 것도 아마 국내 최초인 것 같은데 오늘 좀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자, 그런데 인도 하면은 야 이제 좀 있으면 세계 1위의 인구 국가가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중국을 추월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인도 경제나 인도 그 주식시장이 아웃퍼폼 했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개괄적인 인도 경제나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법인장님. 네, 인도인들은 지금 본인들이 중국 인구를 이미 넘어섰다고 믿고 있고요. 네. 네, 이제 15억을 넘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2030년이 되면 네. 이제 전 세계 3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연으로 한 6%에서 7% 성장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실질이고 이제 그 명목으로 하면은 12, 13%가 항상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이제 12%로 7, 8년이면 2배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5 트릴리언 달러 수준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돼서 전 세계 3위권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인도 주식시장의 그 사이즈가 전 세계 5위권입니다. 이 자료는 훨씬 크네요. 네, 이 자료는 이제 블룸버그에서 시가총액을 다시 다 발라가지고 만든 자료인데요. 네. 저희가 그 MSCI EM 그 이머징 마켓 지수를 지금 보셔도 26에서 27%가 홍콩하고 중국, 그다음에 17%가 인도, 13위 한 대만, 이제 한국은 11% 정도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사이즈 면에서는 뭐 저희가 동남아의 한 국가다라고 말하기는 이미 이제 넘어선 상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사실 인도의 주식시장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코모디티나 어떤 한 섹터에 집중된 것이 아니고 금융이 37%로 제일 많지만 전 세계적인 IT 기업이 많이 포진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 기업, 그러니까 정유화학 기업도 10%가 넘고 네. 자동차 뭐 매니팩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뭐 마루티 수즈키나 타타도 상장이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생활 소비재 이런 그런 종목들이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네네 뭐 인도 내에서 그래서 사실 중국은 20, 30년 전에 이제 저임금을 기초로 해서 이제 그 제조업을 키웠다면 사실 지금 인도는 어떤 식이냐면 외국에 있는 글로벌 회사들이 국내에 와서 그 생산을 하지 않으면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이제 어드밴티지를 주고 아니면은 굉장히 쉽지 않은 비즈니스를 하게 만드는 이제 네. 그런 정책을 쓰면서 결국에는 뭐 저희 삼성, LG, 현대도 결국 공장을 다 짓고 있고 계속 늘리고 있고요. 이제 전 세계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매니팩처링 늘리면서 10년 전에는 그 제조업 비중이 GDP에서 12%였는데 지금 한 18에서 19% 정도까지 네.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인도에서 뭐 인도의 그렇군요. 전체적인 이제 그 주식 시장이 쏠려 있거나 작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이루어진 어떤 잘 분산된 굉장히 분산돼 있고 밸런스가 있다. 네, 뭐 네. 금융 비중이 좀 높은 게 좀 특이할 만한 네, 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퍼포먼스는 어땠습니까? 퍼포먼스 사실은 굉장히 좋았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최근에 한국에서 사실 인도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우리 3프로 TV 때문에 사실 네. 좋아진 것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인들이 갑자기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왜 이렇게 많아지셨나라고 이제 고민을 좀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연히 주가 수익률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하나의 이유가 네.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인도가 최근 1, 2년만 주가가 선진국이나 뭐 글로벌 주식 대비 좋았던 것이 아니라 네. 굉장히 장기간 주가가 어느 정도 좋았더라고요. 기간이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한번 예, 설명을 한번 그렇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제가 주요국 지수 주가 퍼포먼스 비교입니다. 네. 맨 위에 있는 짙은 색이 인도고요. 그 밑에 있는 파란색이 중국, 그다음에 검은색이 미국, 맨 밑에가 안타깝게도 회색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뭐 보시면 1991년부터 이제 2022년이니까 30년 동안 쭉 퍼포먼스를 보시면 인도가 사실은 올해 1, 2년 최근 1, 2년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는 저도 몰랐고요. 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라고 하면 이제 아직도 많은 분들이 1인당 GDP 3,000불이 안 되고 네. 예, 인프라가 부족하고 네, 여성에 대한 굉장히 여성에 대한 인권 의식도 낮고 인권. 그래서 좀 우리에게는 사실은 조금 빈국의 이미지가 그렇죠. 되게 강하거든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네. 뭔가 들어가면 수렁에 빠질 것 같다는 그런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미지의 주식시장이 이렇게 미국, 중국, 한국을 장기간 이렇게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니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수가 아웃퍼폼하면은 실제로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은 많이 못 버는데 시장의 기대만 엄청나게 높아서 이제 제가 말하는 밸류에이션의 버블이 굉장히 커서 사실 이렇게 주가가 초과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인도 같은 경우는 100% 전자입니다. 정말 회사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우리가 생각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이나 GDP 성장률 전체 국민 GDP 성장률 보면 중국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수가 중국보다 월등히 높고 그 이유는 제가 다음 자료 하나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각국 MSCI 지수 누적 매출 성장률을 국가별로 비교를 한 겁니다. 역시 맨 위에 빨간색이 인도입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뭐 인도네시아도 있고 중국, 한국, 미국이 있는데 확실히 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간 초과 수익률을 지수가 기록한 이유는 그 지수에 속해져 있는 인도 회사들이 실제로 매출과 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랐기 때문에 뭐 저희가 말하는 밸류에이션이 사실은 역사적 기준으로 봐서 좀 높기는 해요. 근데 높기는 하지만 그 밸류에이션의 수준이 막 인터넷 버블처럼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 정도의 그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회사들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인도 회사들이 경고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아지는 걸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랐기 맞습니다.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저 차트에서 나타나는 상승 곡선만큼 있지 않다. 맞습니다. 예,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근 2, 3년간은 이제 우리 삼프로 TV에서도 제가 글로벌 미국 소비재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중국 회사들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한국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올해로 애널리스트 생활 22년째이기 때문에 한국 회사들은 뭐 제가 지난 15년간 굉장히 꾸준히 많이 봐왔고 뭐 일본 회사도 제가 분석을 해본 적이 많은데 이 인도 회사들이 제가 쭉 글로벌 회사들을 다 본 결과로 이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소위 퀄리티 제가 뭐 경영진의 퀄리티라든지 뭐 회계 투명성이라든지 지배 구조라든지 시장 지배라 이런 걸 저희가 퀄리티로 통칭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정말 아시아 회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미국하고 비슷하거나 미국보다 훨씬 더 좋은 인도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MSC수의 매출이 인도 회사들이 많이 상승하는 이유가 당연히 인도 경제가 성장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 회사들의 높은 퀄리티를 가진 회사들이 사실 인도 경제를 계속 성장시켜가면서 했기 때문에 인도 지수가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 개별 주식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시아의 인도 회사, 우리가 치면 삼성전자 같은 게 릴라이언스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습니까? 그 퍼포먼스가. 퍼포먼스가 이것도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이게 지수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웃퍼폼한 게 인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릴라이언스라고 이제 시가총액 1위 인도 기업이고요. 이 회사는 이제 하는 일은 삼성전자랑 다릅니다. 약간 한국의 통신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유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유화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SKT와 이마트와 그다음에 뭐 롯데케미칼, SOE를 다 합한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차트 보시면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 이제 인도 지수입니다. 그 인도 지수 밑에 이제 다른 나라 지수들이 있겠죠. 그 지수의 훨씬 위에 릴라이언스 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이 회색 이제 이 공간이 지수 대비 얼마나 시장 수익률을 하회했는지 상회했는지 나와주는데 보면 특히 2017년 이후에 이제 릴라이언스가 이제 원래 정유 화학 회사에서 통신 유통으로 굉장히 회사 비중을 사업 전략 비중을 많이 가져가면서 지금 지수 대비 월등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죠. 릴라이언스 그 회장인가요? 예, 무케시 안바니. 네, 안바니 결혼 아들인가 딸인가 결혼할 때 이재용 회장이 가고 막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되게 맞습니다. 문바이 오셨을 때 제가 보여드렸어요. 네, 제가 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도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계 최대 빈민 도시이면서 또 최고가의 주택이 있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오래된 이 인도의 자본주의를 표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현지 분위기가 진짜 그래요. 어떤 부자에 대한 왜냐하면 15억이나 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다 빈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렇게 부자가 존재한다는 게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공동부유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도 저게 저렇게 유지될 수 있을까? 그래서 처음 그 집이 지어졌을 때 27층이지만 높이는 60층 건물 높이입니다. 세계 최고가 단독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릴라이언스 회장이지. 네, 릴라이언스 회장의 그 집은
가족이 10명이 안 돼, 한 5명, 6명이 있는 집인데, 예. 일하는 사람은 이제 500명이 넘는 예. 예,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저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런 거를 용인하냐 용인할까 이거죠. 예. 예,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 사실 인도와 제가 인도에 오기 전에 브라질에 있었습니다. 4년간. 근데 아, 그러셨어요? 네, 브라질에서는 슬럼가와 그 잘 사는 동네가 완전히 완전 분리돼 있죠. 완전히 분리가 되어 너 있죠. 그로 넘어가면 큰일 나죠. 아, 그런 큰일 네. 나죠. 네, 그 거기는 차 신호도 쓰면 좀, 좀 그러니까요.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도는 대부분의 부자 그 아파트 단지 앞에 슬럼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아파트 단지에 가서 이제 서번트를 하고 네. 메이드하고 이제 가정부하고 이제 기사하고 예. 이제 이런 그런 것이 잘 돼 있고 그거에 대한 왜 저 사람은 부자인고 나는 아닌가에 대한 그런 불만은 사실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받아들이는군요. 네네. 약간 거의 운명처럼? 이번 생에서는 이제 아. 네, 이 3%에 자꾸 강성현 교수님 나오셔서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그냥 아무 말씀 드리면은 그냥 다 믿으셨는데 내가 최고였는데. 조심스럽긴 한데요. 좀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고요. 야, 근데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왜냐면, 야, 인도의 이런 빈부격차에 이런 정도의 격차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용인한다? 사실 제 생각에는 한번 그 출장을 한번 오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정 팀장님도 출장을 열흘 다니신 이후에 인도에 대한 뷰가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뉴스 이제 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발견되고 뭐 이제 그 빈부 격차라든지 여성에 대한 이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한 부분이지만 네. 사실 저희는 이제는 인도는 이렇다라고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인권이 굉장히 낮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대통령은 여성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2주 전에 인도 금감원장을 만났는데 여성입니다. 네, 여성이죠. 그리고 많은 은행의 행장이 여성입니다. 예. 하원 의장도 얼마 전까지 여성이었고요. 지금. 자기야 수상도 엄청 오랫동안 누굽니까? 인디라 간디나 아닌가요? 네네네. 굉장히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거를 하나로 정의하기가 참 힘들고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 같지만 디지털라이제이션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보다 훨씬 지금 빠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10만 계좌를 8개월 만에 이제 달성했던 이유도 지금 아이디 하나 카드 하나 있으면 10분이면은 증권 계좌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증권 회사에 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페이먼트와 뭐 그런 걸로 통해서 이커머스가 너무 잘 돼 있고요. 당일 배송 다 되고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봤던 인프라가 부족했던 인도라고 보기에는 그리고 릴라이언스가 만든 것이 이제 릴라이언스 통신회사에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지금 현재 저희 그 가족이 둘이 이제 와이프랑 딸이 한 달에 14,000원을 내면 50기가씩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별로 와이파이를 찾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와이파이 있나요? 이런 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네. 데이터를 써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 인도가 그 정도의 그 인프라를 갖춰서 한국이 20년 전에 구리선을 깔아서 그 하이스피드 인터넷을 만들었다면 네. 인도는 그 과정 없이 한 번에 그냥 4G로 간 거죠. 그래서 모든 인구의 대부분이 이제 그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인터넷에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렇군요. 그게 순식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주 급속도로 일어나는 네. 그래서 나라다. 혁신이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왔으니까 인도도 이렇게 갈 것이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한 번에 개법하는 그런 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기 힘들고 물론 반면에 너무 옛날식의 그런 비효율과 그런 것들은 아직도 같이 존재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정 될 것 팀장님 같습니다. 그 인도 탐방 간 게 언제시라고 그러셨죠? 저는 11월 7일부터 예. 11월 17일까지 한 달 열흘간 정도 다녀왔습니다. 채 안 됐는데 맞습니다. 다녀오신 기업들 그 인도 탐방 기업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밸류에이션 그럼요. 같은 것들. 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자료 먼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근데 저희가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인도 3개 도시에 있는 예. 인도 이제 주요 회사들을 탐방을 했는데요. 예.
먼저 왼쪽 밑에 있는 게 이제 뭄바이, 인도 1위 도시고요. 경제 도시. 예,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릴라이언스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의 CGV와 같은 이제 PVR이라고 여기 검은색으로 나와 있는 예, 멀티 시네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샴푸나 세제 같은 이제 한국의 LG 생활건강처럼 생활용품을 파는 힌두스탄 유니레버라고요. 아, 저건 영국의 유니레버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 그렇군요. 대주주가 유니레버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가 사실은 글로벌 1위의 복제약 국가인데요. 이 인도 1위의 이제 복제약 제조업체고 요즘 최근에 이제 신약도 네. 개발을 하면서 주가 모멘텀이 좋은 이제 선파마도 제가 뭄바이에서 갔다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로 2시간을 타면 이제 위에 쪽에 있는 뉴델리 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뉴델리에서도 이제 한국의 배달의 민족 같은 조마토라고 아마 이미 들어보신 우리 시청자분들 많을 텐데 네. 조마토도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페이티엠이라고요. 네. 예, 디지털 결제하는 페이티엠도 방문했고. 그다음에 또 비행기를 이제 뭄바이에서 또 2시간 밑으로 내려가면 벵갈루루라고요. 네. 아마 조금 생소하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인도의 IT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인도가 이제 IT 서비스 업체들이 글로벌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기에 이제 인포시스라든지 예, 와이프로. 그래서 인포시스의 이제 공동 창업주의 따님이 이제 지금 영국의 수상의 와이프 사모님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순낙 총리의 맞습니다. 처가가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총 13개 이제 기업을 탐방을 하고 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탐방을 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저희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 저희 미래에셋증권에 이제 인도 범인의 리서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지에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이 한 7분 정도 예, 네. 계시고요. 그래서 이 7분들하고 같이 각 섹터에 담당하신 애널리스트하고 같이 그렇군요. 이제 탐방을 했고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정성적인 거는 원래 인도는 성장을 많이 해주고요. 숫자들은 사실 보면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해요. 네. 네, 근데 그 성장하는 숫자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이 정량 쪽에서 성장을 많이 하지만 이 정성적인 면들, 특히 이제 경영진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런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가버넌스다. 가버넌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예. 그 다음에 배당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주주 주주 정책이죠. 친화 정책의 강도 이런 게 어떻게 그리고 회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보면은 일단 인도 회사들이 대부분 특징이 불필요한 시장 경쟁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을 오래 봤는데요. 한국 소비재 시장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소비재 문제있죠. 시장이 성장을 하지 않는데 예. 업체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한 3개, 4개 정해져 있는데 이 3개, 4개 업체가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시장 점유율 쟁탈을 네. 하기 때문에 이제 프로모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예. 그러면서 프로모션을 많이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익이 많이 줄어들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주가가 사실은 계속 올라가지를 못하는 이런 국면이 되게 많은데 인도 회사들은 제가 만나보면은 확실히 이 불필요한 시장 경쟁을 딱 피하는 것 같은 굉장히 미국 회사 경영진들하고 사고방식이 되게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도도 보면 다 영어 교육을 되게 많이 받고 다 영국 영향을 그렇죠. 되게 많이 받아서 그런지 네. 일단은 경영진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굉장히 서구화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네. 그다음에 뭐 회계라든지 정말 지배구조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긴 한데 사실 인도는 아시아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네. 굉장히 적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 또한 굉장히 다 강한 회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1위 사업 부문이 통신 1위고요. 그렇죠. 유통 1위고요. 예. 정유화학도 지금 인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에서 경영진의 전략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데다가 불필요한 경쟁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차트처럼 MSCI의 매출의 성장률을 보면 인도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인도는 사실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싸다. 네,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다. 비싸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제가 보면은 과거 10년, 15년, 20년 보게 되면 인도는 쌌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걸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 이렇게 인도는 계속 비싸게 거래가 될 것인가? 왜냐하면 버블이었던 버블이 꿰지기 마련인데 인도는 버블이 꺼지지 않고 계속 프리미엄에. 그건 버블이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왜 인도가 이렇게 프리미엄에 거래되고 있나라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출장을 가서 경영진들을 다 만나보니까 이게 프리미엄에 거래되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발견, 좋은 경험이었었어요.
그 법인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30년 동안 저렇게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PR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현지에서 한 7년 동안 이제 금융업을 이제 셋업하고 이렇게 매니지 해보시니까 그 요체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뭐 베이스가 워낙 낮았고요. 예. 2007년에 저희가 인도 펀드 이제 투자하세요 할 때 했었던 앞으로 20, 30년간 워낙 베이스가 낮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아도 부담스럽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쭉 그 매출 성장을 이뤄냅니다. 그 매출 성장이 시장 그 회사의 성장을 이뤄내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도 그러니까 이익 부분도 계속 이제 받쳐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샘플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그 원자재가 부족하고 가진 게 별로 없을 때는 정말 그 안에서 그런 경쟁에 대한 그런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경쟁에 대한 이제 그 능력이 계속 살아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릴라이언스뿐만 아니라 뭐 아까 말씀드린 조메이토도 새로운 것을 이제 배달을 새로 발생을 시키면서 배달업을 발생시키면서 수조 원의 그런 어떤 밸류에이션 가진 회사로 순식간에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고요. 예를 하나 들면은 그 요즘 월드컵 보시면 네. 근데 가장 MOM 선수 가장 이제 그날 수훈을 했던 선수의 인터뷰를 합니다. 그 최근에 보시면은 뭐 나이키, 비자도 있지만 그 뒤에 그 바이주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지금 한국의 저기 메가스터디. 입니다. 온라인 교육. 네네.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 지 지금 10년 아마 채 안 됐을 텐데 경쟁을 이제 이겨내고 시장의 80% 정도 이제 마켓시어를 갖게 되니까 현재 밸류에이션이 한 22빌리언, 한 30조 정도 되고요. 가입 달러. 네, 22빌리언, 네, 30조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가입자가 1억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도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았을 때 가입자 1억 2천 명? 네. 그러니까 한번 살아남았을 때 이 성장 동력은 220만 명이에요. 그거는 한국에 앉아서는 상상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인도에서 보셔야. 아니 제가 사실 유에서 그 전 법인장님도 만났는데 지난 8월달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갔었거든요. 법인장님하고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도 되게 좀 저는 깜짝 놀란 게 유튜브 베이스로 협력을 해보려고 거기에 뭐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런데 한국어로 치면 유재석 님 같은 레벨의 엔터테이너 부부를 이제 식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한 시간 반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를 올리더라고. 그래서 뭐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랬더니 식사하고 나가면서 인스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 사진 찍힌. 한 시간 만에요. 좋아요가 28만 붙은 거예요. 좋아요가. 와. 뷰수가 아니고 좋아요가 28만이 붙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집에 메이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을 봐주는 아이들 키워주고 팔로워가 200만이 돼요. 진짜로요? 와. 그분들의 팔로워는 6,600만 명. 와우. 대박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 메이드가 상상이 안 되네. 그 집에 메이드 하는 분이 인스타를 하는데 거기에 팔로워가 200만 명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인도네시아도 그 인구가 한 2억 3억 가까이. 3억 가까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 디지털 이런 SNS를 하는 사람이 그만큼 집중적으로 많은 데서 그런데 만약에 인도에서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야, 그거 대박이겠는데요? 네. 한번 갈게요. 네. 오시겠습니다. 야,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보시기에 인도에 만약에 투자하고자 하면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투자해야 될 것 같으세요? 인도는 뭐 투자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딱 하나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긴 하나. 기업의 관점에서는 저는 일단은 시장 지배력이 높은 회사를 찾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모든 시장이 다 성장을 해요.
그 시장에서 시장 성장성은 비슷한 다 성장을 하니까 네. 성장을 하는 거기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회사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의 경쟁이 덜한 곳을 찾아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저희 이제 그 미래셋 증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제가 지난주에 이번 초에 발간을 했군요. 180페이지짜리 인도 리포트고요. 제목이 인도로 인도해 줄게입니다. 아, 인도.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도를 알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인도를 이제 처음부터 기초부터 예를 들어서 인도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인도의 인구 구조라든지 뭐 언어라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회사의 제일 자세한 부분까지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저희 미래에셋증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뭐 제 이름 정우창을 검색해도 되고요. 아니면 인도를 검색하면 이제 리포트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보다는 저는 거대 복합 기업,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재벌이 훨씬 더 지금 인도 경제 상황에서는 더 좋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그걸 다 만족하는 회사 저는 릴라이언스라고 생각합니다. 릴라이언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뭐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뭐 주가 차트라든지 뭐 재무제표 요약이라든지 일단은 저는 릴라이언스 주가보다도요. 먼저 자료 화면을 하나 보여드리고 설명하고 싶은 게 이게 한국의 90년대 2000년대의 유통과 정유, 통신의 주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세 개의 업종들이 다 주가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성장을 안 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SK텔레콤을 제가 성장을 99년, 2000년에 보면 SK텔레콤이 정말 주가가 한번 급등을 했었고 올라갔었고요. 저는 지금 인도의 통신시장이 지금 한국에 있다랑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 정말로.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오렌지색으로 약간 타원형으로 한 게 이제 신세계의 2000년 초반부터 중반까지 주가입니다. 오, 신세계 퍼포먼스 나쁘지 않네요, 현재도. 이때가 우리 시청자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전통 재래시장만 있다가 이마트 1호점이 오픈을 하면서 이제 이 할인점, 기업형 유통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기업형 유통이 확 올라오면서 이제 신세계 같은 이마트 같은 이런 기업형 유통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왜냐면 성장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인도의 유통시장이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거를 릴라이언스가 지금 인도에서 1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유화학도 지금은 성장을 하지 않지만 2000년 뭐 2000년대 중반 보게 되면 여기도 정유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릴라이언스는 지금 한국의 90년대 2000년대의 SK텔레콤, 신세계, S-오일, 롯데케미칼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릴라이언스 숫자를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또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릴라이언스의 오렌지색은 매출액, 가운데 있는 건 영업이익,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회색은 EPS, 단기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각 색깔마다 2개씩 바가 있는데요. 바의 왼쪽은 과거 5년간 연평균 성장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과거 10년간 성장률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과거 10년보다 과거 5년의 성장률이 더 좋아요. 보통 회사들 보면요. 과거의 성장을 되게 많이 하고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과거 10년간 성장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점점 3년, 5년씩 이렇게 연대를 좁혀가면 성장률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지금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의 초입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 10년보다 지금 과거 5년 성장을 더 많이 해주고 있고요.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지금 과거 5년보다 향후 3년간 영업이익 성장률이 지금 과거 5년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도에서 제일 부자고 뭐 그 삼성보다 더 부자라는데 더 성장할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초입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한국의 90년대로 딱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때도 삼성이 제일 부자였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거든요. 내가 90년대로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 돌아갈 수 있으면 어떤 주식을 살까라고 이제 막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유통이나 이런 텔레콤 주식을 샀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들이 성장을 되게 많이 하고 저도 사실 고민을 했던 것이 그러면 이제 인도에 너무나 좋은 산업에 성장을 하는 산업에 좋은 종목들이 많아서 이제 어떤 산업에는 어떤 종목을 추천해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는 중간에 가장 큰 고민이 신경제에 투자를 할 것인가 구경제에 투자를 해줘야 될 것인가. 그렇죠. 네. IT냐 아니면 그렇죠. 사이클링.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조마토라는 이런 회사도 사실 신경제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이제 릴라이언스 같은 사실은 굉장히 구경제에 그렇죠. 딱 중심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인도는 저는 아직까지 구경제의 성장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굳이 신경제까지 가서 거기에 또 사실은 신경제 회사들의 또 리스크가 또 따로 있잖아요. 아직 이익을 못 내고 물론 이익을 낼 수 있겠지만 이익을 언제 낼지 사실은 우리가 약간 불확실하고 그러는 거 없이 성장을 많이 하는 국영제 쪽에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경영진이 우수한 이런 회사를 집중 투자를 해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케시 안바니 회장에 대한 그 인도 사람들의 정서는 뭐예요? 이렇게 초호합한 결혼식에 이렇게 그 아까 뭐 일부 얘기가 있긴 했는데 왜 특정 기업으로 좀 포커스를 해보고 왜냐하면 사실 정우창 센터장님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방송 들으시고 투자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 입장은 좀 보수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기업가도 되게 능력은 좋은데 너무 탐욕스럽거나 또 이런 평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정서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제가 한국 유튜브에서 3프로에서 봤던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요. 타타가 아무래도 존경받죠. 네, 존경을 받고 있고 릴라이언스는 중간에서 약간 하위권. 좀 너무 돈만 한다라는 이미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다니가 이제 제일 안 좋고.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2016년에 그 공짜로 처음에 이제 통신을 오픈해가지고 다른 경쟁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지만 또 우리 인도인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그 나의 그 어떤 좀 이익이 되는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용서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협상력은 최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안 쓰거나 불매 운동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계속 뭐 가성비가 있다면 계속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각 섹터별로 다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상태.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인도 출장 갔을 때에 되게 재밌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기업 탐방도 아까 말씀드린 13개를 했지만 또 시장 조사도 이제 어렵게 간 거니까 시장 조사도 좀 했고요. 그 소비자들하고 인터뷰도 좀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릴라이언스를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릴라이언스가 유통도 하지 않습니까? 통신도 하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니까 제가 좀 인터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릴라이언스 통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릴라이언스 유통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는데 일단은 통신 같은 경우는 일단 통신 요금이 굉장히 릴라이언스가 저가 통신 요금 정책으로 굉장히 가입자 수를 많이 끌어모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통신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릴라이언스가 이렇게 엄지척을 하더라고요. 근데 유통 같은 경우는 사실은 릴라이언스가 이제 이마트처럼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운영을 하지만 이제 인도도 사실은 유통 시장이 이제 점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쿠팡 같은 거 나오고 그래서 이마트가 이제 쓱배송 이런 것도 하듯이 이제 릴라이언스도 사실은 이제 지오마트라 그래서 온라인 유통 매출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 온라인 유통 관련돼서는 약간 서비스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피드백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서비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쓸 수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가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약간 이게 릴라이언스가 아직까지 뭐 개선할 부분들 특히 유통 이런 쪽에서는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을 저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현재 온라인 인도의 유통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했던 플리카트라는 데하고 그다음에 아마존 인디아가 1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좀 릴라이언스는 조금 지금 따라가는데 온라인 쪽에서는 아마존 제가 미국에도 잠깐 있었는데 미국에서 쓰던 아마존과 전혀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서비스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법인장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여쭤봐요. 정치적인 거는 불안정성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옆에 나라 큰 나라 중국이 3년이나 하면서 저거 뭐 봉쇄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죠? 백지 시위들 한다 이렇게 되니까 투자의 관점에서 좀 중국 들어가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인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듯 하다가도 또 어쩔 때 보면은 무슨 또 타밀 반군 얘기도 나오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치적인 건 어때요?
정치적으로는 일단 중국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건 다 아실 것 같고요. 예. 여기는 이제 내각제고 26개 주의 자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밀, 그러니까 남쪽이나 웨스트 벵골, 캘커타가 있는 쪽에서는 한 그 지역당이 계속해서 수상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는 이제 지역당이 내각도 이제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주에. 네, 그 주. 예. 남쪽에 몇 개 주, 동쪽 몇 개 주. 그런데 이쪽 서쪽 같은 경우는 일단 BJP에 지금 거의 독주가 계속이 되고 BJP라 있고요. 하면 BJP가 지금 모디가 있는 네. 네, 그 현재 집권당입니다. 예. 과거에 있었던 콩그레스라는 당이 최근에 굉장히 죽어서 다 경쟁이 안 될 수준으로 됐고요. 그게 이제 그 콩그레스 그게 이제 옛날에 인디라 간디, 간디하고 네, 라울 간디, 네, 예, 예. 소냐 간디,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 집안이 장악했던 거기는 네, 네, 이제 네. 완전히 네. 좀 몰락한 상황이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2년까지 좀 그 당들은 이제 과거 얘기를 드리면 얼라이언스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과반을 차지를 못하더라도 뭐 어디 공산당, 뭐 노동당 다 합쳐가지고 하다 보니 예. 포퓰리즘이 좀 강했었고요. 예. 과거에는 그래서 90불 이상 유가가 올라가면 보조금을 이제 정부에서 주고 그게 재정으로 악화가 돼서 계속 악순환이 돌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2013년까지. 네. 그리고 2014년부터 이제 모디의 이제 BJP가 다시 이제 그 정권을 잡았고 과반을 이제 넘어서 하는데 모토가 하나였습니다. 사실 모디 정당은 종교적 색채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런가. 네. 힌두교? 네, 힌두주의 아하. 네, 그런 당입니다. 그래서 사실 무슬림이 20%고 그쪽에서 그 좀 반감을 가질 수 있는데 모토는 유일하게 경제 발전, 메이크 인 인디아, 그다음에 경제 개혁 그거를 통해서 과반을 2014년에 차지했고 지금까지 이제 정권을 차지했고 지금 2024년 5월에 총선이 다시 올 건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경쟁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 네. 그래서 다시 좀 잡을 것 같고 얼마나 강하게 잡을 것이냐, 과반을 넘어서 계속 개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과반이 안 돼서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좀 옆에 당을 끌어다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어도 아직까지는 그런 정치적인 당분간 정치적인 그런 문제는 크지 않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오늘 아침에 지금 방금 저희 직원이 보냈는데 지금 구자랏 그 모디의 출신주죠. 출신주에서 지금 그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 BJP가 거의 지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홈그라운드니까 뭐. 그래도 혹시 줄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 한 번 총선하면은 8억 명이 전자투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긴 옛날에 전자투표 안 할 때 인도 총선하면 한 달 동안 개표하고 그랬던 그 기억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결과 언제 나와요? 아직 멀었다고. 요즘도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네. 예, 제가 한국에서 그 면허증을 5분 만에 재발급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인도 애들이 깜짝깜짝 아직 놀라죠. 예, 그런 이제 정부 쪽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돼 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짜 인플레이션 기에 들어와서 뭐 금융시장도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거 누른다고 금리 올리고 뭐 그죠? 거기다가 긴축하고 네.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변수 또 그로 인한 고금리라는 변수는 인도에는 어떻게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왜? 인도는 전통적인 고금리 국가가 맞고요. 지금도 오늘 그 35bp 올려서 아마 6.25로 올렸을 겁니다. 거기 또 제가. 25가 아니고 35씩 올려요? 예, 저도 잘 이해가 안 나요. 42번 올리고 35 올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코노미스트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 논리는 뭐냐라고 잘 대답 못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지금 전 세계의 금리 상승기에 인도는 약간 빠진 모습이고요. 예. 지금 중앙은행의 타겟이 4에서 6%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타겟이. 근데 6% 조금 넘는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레인지에서 거의 안 벗어나고 네,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 그래서 그 기준금리도 남들보다는 조금 덜 올리거나 더 늦게 올리거나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기름 그 원유 가격이 많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제일 그 부러워하는 인도의 이 외교 정책 중에 하나가 남의 눈치 전혀 보지 않고 러시아산 원유를 싼 값에 그러니까. 네. 제가 자료로만 본 거로는 연초에 한 2%가 안 됐거든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이. 근데 8월 이후에는 12% 이상 올라가 있더라고요. 오. 근데 그건 잡히는 거고 안 잡히는 거는 이제 또 모르는 일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싼 원유들을 가져오니까 제가 차 기름을 이제 넣을 때 가격이 별로 안 오릅니다. 어허.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거는 느낌입니다만 농업 생산성이 가장 큰 인플레이션의 문제였는데 그것도 점점 좋아지고 있겠네. 좋아지는 것이 느껴지고 이제 인프라가 중국이 2008년에 이 땅에서 마무리 졌던 게 그때 시작했던 인도는 이제 어느 정도 고속도로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런 근본적인 것들이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엔 너무 느리지만 그래도 가고 있다. 인도인들한테 야 너희 언제 될 거야라고 제가 한국 사람은 항상 이게 사실 인도인들과 이 갈등을 빚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사람 빨리빨리 고. 네, 언제까지 돼? 제가 이제 처음에 인도에 가면 그래 이거 해 언제까지 돼? 그럼 그 말에 인도인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 인도인만 그런 거 아니고 대부분 그래요. 브라질도 당황합니다. 미국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조금 변화하는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인도가 타 국가들과 이제는 좀 그 차별성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런 원인들로 작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긴 뭐 최근에 EU와 또 G7이 합의를 했잖아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60 가격 제한한다. 사실 그 뉴스 보니까 인도 또 놀았네. 안 되네 이러고 인도에 더 많이 팔아야 될 테니까 그 가격은 더 다운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인플레이션이 영향이 없는 건 아니나 네. 우리나라나 미국처럼 바로 오지 않고 살짝 비쳐나가는 그런 정도다 이런 얘기죠. 네. 정치적으로는 사실 워낙 노련한 나라죠. 사실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과 실행력을 가진 정치 외교적인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는 대해서는 조금 덜 걱정을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구자라트 출신들이 워낙 상대가 뛰어난 사람들로 알려져 있는데 모디도 어쨌든 나라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데는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이고 사실 시간만 되면은 우리 유지상 그 법인장님하고 인도의 먹거리, 인도의 뭐 볼거리도 좀 얘기 좀 해보면 좋겠는데 또 워낙 짧은 출장 일정이라서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한번 가서 영상을 찍어갖고 올게요, 여러분. 강성현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가면 어떨까? 예. 그거 좋죠. 좋은 아이디어. 영상 네. 저도 같이 가야죠. 같이 가면 어때요? 네, 저 강성현 교수님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정프로가 자기가 간다고. 자 마지막으로 정우창 팀장님. 네. 자 인도에 만약에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예. 이것만큼은 조심해라. 요거 왜냐하면 권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알러트 그러니까 이렇게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꼭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럼요. 당연히. 인도 투자에는 이거는 좀 조심해라. 예, 의장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소개드린 이 180페이지에 보면은 투자 리스크 관련해서도 여러 섹션 굉장히 길게 제가 얘기를 해놨고요. 뭐 그냥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개인 큰 그림에서 느끼기에는 너무 빨리 뭐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도. 네, 왜냐하면 이미 인도가 장기적으로 30년 동안 쭉 가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사실은 주가 조정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너무 리스크가 높은 종목을 가져가는 것도 좀 인도에서는 조금 피하시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뭐 신경제도 좋은 회사들이 되게 많지만 뭐 이익을 아직 못 내고 있는 회사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막 들어가서는 조금 리스크가 좀 아직도 있을 수 있다. 검증된 회사로. 예, 그래서 구경제이지만 조금 더 리스크가 없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회사를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위에는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약간 환율 관련돼서 사실은 또 궁금해하시는 루피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 루피는
올해는 많이 안정적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사람들이 보통 얘기들이 오가는 이제 외환 보이거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이 그 변동성이 크지 않았고요. 예. 뭐 지금 보통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82, 뭐 83 정도인데 1달러에 82 루피 정도 수준인데요. 한 85에서 86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조금씩 약세가 가지 않겠냐라는 게 현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지만 그 퍼센테이지나 비율로 따지면 네. 그렇게 막 과거에 2013년, 12년에 있었던 큰 변동성에서는 많이 벗어난 걸로 보입니다. 네, 요즘은 한국이 제일 변동성이 크죠. 인도에서 볼 때는 한국이 위험해 보이는군요. 아, 그렇죠. 한국도 요즘에 좀 안정되긴 했는데 예. 어쨌든 한 측면에서도 그다지 큰 변동성은 네, 아니다. 저는 그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놀라운 후기를 하나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3프로TV 미래대학 수강생이신 것 같은데, 이야, 이분 와, 이분 공부 흔적이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필기가 아주 빽빽하게 가득 차 있습니다. 3프로TV를 보고 유료 클래스까지 수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기도 하겠지만 끊임없이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송기령 부사장의 미래대학 강의는 아마도 여러분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미래셋 증권입니다. 인도 법인장님이신 유지상 법인장님, 그리고 인도를 주로 이제 탐방을 하시고 또 기업 분석을 하시는 정우창 팀장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통상 글로벌 투자를 할 때 미국이나 유럽에 투자하는 건 매우 어렵고, 우리보다 조금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는 매우 쉬울 것이다. 이런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가 반에서 한 3, 4등 하는 친구가 반에서 30등 하는 친구를 대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다. 근데 그거는 오해인 것 같아요. 사실은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제도화되어 있고 투명한 경영을 하고 회계가 투명한 나라인 미국이나 선진국에 투자하는 게 사실 더 용이하죠. 그런데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 동남아시아하고 좀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가 아닌가. 왜냐하면 자본주의 역사가 좀 길고 또 이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의 어떤 회계제도나 이런 것들을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치들이 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 이렇게 괄목상대하게 성장한 그런 이력이 우리나라하고도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인도에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정우창 팀장님이 주신 조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연구를 하시고 저 리포트가요. 제가 이미 인쇄해 오신 거라 저를 꼭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미래셋 리서치에 정우창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사실 저거를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죠? 그 먼 나라 가서 출장을 하시고 몇 박 며칠 동안 한 거니까 저걸 공짜로 본다는 건 사실 굉장히 특권인데 많이들 좀 보시고 인도에 대한 강성윤 교수님의 여러 가지 상식도 문화적인 거 이런 생활에서 오는 역사 뭐 이런 것들도 재미있게 보시지만 정말 리얼 투자에 대한 인도 콘텐츠도 좀 한꺼번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드리고요. 인도에서 카레와 함께 뵙겠습니다.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신과 대화, 신들과의 대화 시간으로 꾸며봤는데 인도 얘기 여러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 신과 대화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